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댓글 같은 거를 지금 보면 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금에 관해서 제가 이제 다뤘던 그 동영상을 보시고는 이제 좀 안 좋은 말도 이제 달아주시는 분들이 이제 좀씩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댓글 달아주신 거에 관해서는 감사드려요. 모든 분들께. 그리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모든 게 어쨌건 관심이고, 네, 그렇다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고요. 네. 댓글 하나 없을 때보다는 훨씬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진짜 요즘에 이거 할 맛도 나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번에 이제 2편으로 왜 세력이 암호화폐 자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냐에 관해서 제가 오늘은 약간 간단 명료하게 그림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양적 완화에 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양적 완화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울 때 미국이란 나라가 기축통화의 발권력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에 달러를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이제 전 세계에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죽은 시체에다 온기가 도는 피를 이제 주입해서 이제 살아나게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3번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었어요. 되게 장기간에 거의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근데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온 게 3차 이후에 4차까지 갈 수 없는 이유가 3차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온기가 도는 피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실내로 따지면 우리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거나 호전되거나 이런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러를 풀었던 게 은행으로 다시 돌아가고 반작용으로, 그리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집값도 계속해서 양적 완화에 의해서 올라갔던 게 이제 주춤주춤 하다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피를 더 양적 완화를 공급하면 혈관이 터져버려가지고 그 시체 자체가 폭파될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의 반대가 뭐냐면 테이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나타내는 거는 출구 전략, 그러니까 테이퍼링인데, 달러를 풀고 신흥국이나 아니면은 관계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의 유동성을 공급했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달러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외적인 나라,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외적인 나라들은 갑자기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도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세기 동안 미국 이면에 숨어있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죠, 저도. 근데 저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게, 우리 같은 이제 개인들은 어쨌든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 놓는 플랫폼이나 통화 시스템 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육이나 세뇌에 의해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빚을 얻어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근데 어느덧 내 자신이 모르게 테이퍼링을 통해서 갑자기 주식이 떨어지고 집값은 폭락하고, 내 의도치 않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양적 완화 할 때와 테이퍼링 할 때를 조금 빨리 알아가지고 집도 빨리 팔고, 빨리 헐값에 떨어져서 이제 바닥에 있는 그런 집들을 이제 경매에 사들여가지고 또 비쌀 때 팔고, 이렇게 하지만 대다수의 그냥 선량한 시민들은 사실 이렇게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런 양적 완화, 테이퍼링 이 사이에서 그냥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남은 거는 빚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그래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그 거품안에서 그냥 너무 행복해하고 뭐 그런 상황을 이제 표현한 사진인데, 거품이잖아요. 온갖 온통 그냥 거품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은 뛰어놀고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거품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쓱 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근데 지금의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의 그러니까 그 무차별적인 지속적인 상승이나 아니면은 주식 시장에 펀더멘탈 없는 어떤 그 종합 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그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에 관해서는 저는 이 그림이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지금 보시면 거품이잖아요. 온통 천지가. 근데 언제 사그러들지 몰라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오히려 비례적으로 암호 자산은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현물 자산에 있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에 있던 어떤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암호 자산으로 볼륨성을 키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 거품 안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그 세력들이 테이퍼링을 하고 출구 전략을 하고 갑자기 대출문을 조이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빚을 얻어가지고 자영업 시장에 들어가고 주식을 사고 집을 빚을 얻어서 사고 이제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호주머니를 열었는데 호주머니가 텅텅 비었어요. 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은행 잔고는 없고 카드값은 메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네. 누군가들에 의한 시스템에 만들어진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인류가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아마 저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아니라고 말 못해요. 예. 사람한 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암호화폐 막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눈여겨보고 막 그랬던 이유가, 몇 년 전부터 그랬던 이유가, 어느 날부터 은행에서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라는 어떤 그런 단어나 아니면 매스컴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이런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제 주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각 은행에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 개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예. 계좌가 줄어들고 은행을 이용하는 그 주거래 은행 말고 다른 은행들을 이용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떤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캐시리스가 아니라 캐시가 기반이 된, 피아트머니가 기반이 된 지폐,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기반이 된 그런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들을 점점 함축해서 축소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하진 않았는데, 내년 초반부터는 정부가 이제 엄청 강화되게 이제 유도한다고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필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은행 어떤 한 손이 하나 있는데 은행 통장이 4개나 내 손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저런 연유로 여러 가지 은행을 사용하고 그러긴 하지만, 현재 이제 계좌를 신규로 내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고, 관리 감독도 되게 금융권에서 더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도 지금 현재 흘러가는 트렌드 자체가 실명제 전환을 유도를 했었는데, 코빗부터 시작해서 업빗은 지금 자율적으로 이제 그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실명 계좌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그 시기가 아마 도래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시기가 그 신규 그 거래 실명자들이 계좌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각 거래소들의 어떤 금융권과 어떤 그 커넥션에 관해서 이제 규율과 어떤 통합의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신규 계좌를 오픈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떤 볼륨성이나 현재 이제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뭐 G20에서 앞으로 나오는 그런 확실한 어떤 그 제도 방안이 이제 기반이 되겠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코빗이 그 제가 아는 형이 이제 메일을 받았는데, 코빗 측에서 이제 그렇게 언제까지는 실명 계좌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막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손정희가 추구하는, 손정희가 이제 사모으는 어떤 그런 기업들을 이제 조사를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서 멀티적으로 저는 이제 결론을 도출하거든요. 근데 제 결론은 이제 손정희가 그리는 그림에 의하면 암호화폐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테더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달러라는 어떤 그런 통화 자체가 알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한국 돈도 마찬가지고 이 지폐라는 거에 잉크를 발라서 거기에 숫자를 찍어가지고 그건 돈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거래를 하고 할 때 그게 돈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거래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달러가 전 세계 기축이잖아요. 근데 파란 잉크에 옛날에 근본이제 뭐를 하다가 그 오일 패킹된 어떤 달러의 그 탄생에 의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걸어오게 됐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달러도 어떻게 보면 그 종이짝에다가 잉크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를 지폐라고 하고 거기다 값어치를 부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인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여태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그 이런 암호화폐 세상에는 특정 거래소에서는 이 테더라는 게 있어요. 그 USDT라고. 근데 테더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발행이 돼가지고 그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 들어가서 비트를 산다거나 암호자산을 사서 볼륨을 키웠어요. 근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 법무부에서 이거에 관해서 이게 뭐니?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법을 제재를 걸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 양은 어디서 왔고 이건 뭐 어떻게 된 거냐, 정체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그 규약을 하고 이제 규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그거에 대해서 뭐 옥신각신하고 말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말이 싹 들어갔어요. 이 태도에 관해서. 네. 그러면은 막말로 그냥 찍어낸 거잖아요. 그냥 전산에서 그냥 찍어내서 그냥 비트를 사서 볼륨을 키운 거잖아요. 어쨌건 뭐 뒤에 무슨 세력이 있고 무슨 기관이 있어서 이걸 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달러 자체도 그 종이를 구해서 종이에다 잉크를 찍어서 그냥 발행해서 그게 돈이잖아요. 예, 그걸 돈이라고 하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그 돈을 만지기 위해서 노예같이.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하에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 어떤 그 전통적인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그 석유의 어떤 그 중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희석되고 희미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달러 패킹이나, 그러니까 금 패킹부터 버리고 나서, 그리고 그러니까 오일 패킹 버리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암호 자산으로 이제 갈아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달러의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미국 본인들 나라한테도 결국 좋을 게 없어요. 예. 유동성을 찍어내고 달러를 찍어내서 빚을 수출해서 그렇게 이제 여태까지 그 자기네 그 제1의 강대국을 이제 지켜놨던 나라가 달러라는 어떤 그런 수출 자산 자체를 끊어버리고 그거를 수출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생명줄을 이제 어느 시도에 그 자폭하겠다는 얘기를 공론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제 견해는 틀리잖아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누가 말하는 게 맞는 거고 누가 말하는 게 방향성이 확실한지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무역 전쟁에 관해서도 그래요. 뭐 무슨 뭐 지표를 보고 미국이 이기고 있네, 중국이 안 좋네. 매스컴에선 그래요.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지네. 뭐 중국이 뭐 이런 면에선 낫고 미국이 이기네. 근데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세상의 어떤 그 볼륨이나 블록면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허접하지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포지션상에 위치하고 있는 볼륨이나 위치가 그 절대적으로 그 열세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칫 한 나라가 시소 게임에서 만약에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아마 무슨 그 통화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에 아마 옛날에 그 2008년도 이때나 아니면 옛날 그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1997년도보다 아마 더 큰 세계의 파장이 아마 올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두 강대국은 그냥 어떻게 보면 누가 누구를 이긴다라기보다 그냥 쇼를 하고 있다고 봐요. 중국이 중국이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 이면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가진 자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 기술이나 어떤 과학면에 있어서는 알고 보면 일본보다 미국보다 더 뛰어난 게 알고 보면 러시아거든요. 예. 그 뭐 사실은 공개적으로 많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주 기술이라든가 뭐 블록체인 면에서도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무슨 스키 하면서. 그래요. 저는 이게 뭐 이런 시소 게임은 그냥 쇼잉하는 거고, 매스컴을 보실 때도 미국이 이기는. 와우.